이렇게 화요일 2시 구간의 시장 상황 자세히 체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심화론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업 탐방이죠. 삼보 모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기업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점장님, 삼보모터스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예. 매출 비중 85%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예. 먼저 제가 이 회사의 탐방과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 1,000억 네, 언더 맞아요. 수준입니다. 근데 45년 그 기업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2021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네. 돌파했습니다. 정말 알찬 회사군요. 매출 1조 원 대비, 매출액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싼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 또는 이 낮게 밸류에이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결국 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는 신규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 내용 면에서 기존의 동사가 해오던 수주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변화가 조금씩 엿보인다라는 차원에서 그 회사를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네. 보다 좀 자세하고 그 깊은 내용을 위해서 제가 그 재무 본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재무 본부장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부품회사 삼보 모터스입니다. 지금 업력이 오래된데요. 시가총액만 따져봤을 때는 사실 1,000억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작은 회사로 볼 수 있을 텐데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참 알짜배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시가총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신규 수주 공시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삼보모터스의 재무본부장 박영현 상무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2천억 원 수주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참 이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보모터스는 지난해 연말에 현대모비스로부터 1,500억 가량의 순수 전기차 관련 부품을,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로부터 500억 규모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품을 수주하였습니다. 근본 수주 내용 중에 순수 전기차에 사용되는 제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리 소재로 된 압출품을 밴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에서 모터로 전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에 고전력이 흐르게 되므로 절연성 그리고 발화 가능성을 잘 견디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산 공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2천억 원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권 지점장의 설명처럼 역시 현대와의 연관성, 현대모비스와 2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네요. 전도체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알짜배기 이 제품에 대해서 2천억 원의 수주 공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상무님, 삼보모터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그 업력이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최근 보도 자료나 공시를 통해서 공개된 것처럼 친환경 부품을 수주하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종이 대세이므로 이에 대한 품목을 수주하고자 하며 전기차의 경우 생명줄과 같은 모터 그리고 감속기 구성품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관련 부품은 이미 수주를 완료한 제품이 있으나 아직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공시자료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객사로부터 수소 관련 파트너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수소 에너지원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매출 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친환경 부품사로의 변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 번째 신규 수익 사업 발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바야흐로 친환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전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부품 수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뭐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품목이라든지 전기차, 모터, 감속 이런 쪽으로 수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모습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그런데 뭐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했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자, 상무님 그러면 이 친환경 차량 중에서 수소차 관련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전 세계적인 친환경 차량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 회사는 앞서 언급했던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에도 수소차 관련된 부품에도 연구 개발을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보다 대중화가 다소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수소 에너지 자체로서 매우 훌륭한 친환경 대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차의 경우 저희 고객사와 함께 수년 전부터 협업하여 수소 연료전지 스택 관련 핵심 부품을 이미 개발을 하였고 현재로서는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소 관련된 다양한 부품을 현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모터스의 수소차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전기차와 이 수소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소차가 이 대중화가 살짝 좀 늦어지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모터스 입장에서는 아주 수소차도 훌륭한 친환경의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수소 연료전지 스택 핵심 부품을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이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모님 현장에 좀 계시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도 좀 궁금해집니다. 친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현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탄소 제로 그리고 친환경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배기가스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는 여전히 내연기관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편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내연기관의 성장, 뭐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전환되는 시기가 앞으로는 좀 걸릴 거라는 거. 향후 3년 정도는 내연기관 시대는 지속이 될 거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회사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모터스도 열심히 좀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친환경으로 바뀌는 이 얘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현재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계속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복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런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좀 전진하기 위한 삼보모터스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상무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매년 연초 시무식 때 빠짐없이 나오는 그 언급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2023년도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힘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든 어떤 것이 어떤 부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부품사 입장에서 영업 관련해서는 회사가 이미 수주한 제품들이 있으므로 이 제품들을 적시에 공급함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신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물류비 인상이나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영업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원가 요인들이 상승이 되었으나 최근 유가 안정 그리고 물류비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경우 일정 부분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발 리스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저희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여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삼보모터스의 현 시점 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응 전략들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주 소식도 최근에 전했죠. 자, 그래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이 고물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참 지난해 정말 어려움을 많이들 겪었던 요인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물류비도 정상화되고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쓰이는 돈도 일정 부분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고 쓰는 돈, 나가는 돈은 더 적어진다는 환경 강조를 해주셨고요. 물론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비용 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다양한 전략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도 정리를 같이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삼보모터스의 박영현 상무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박영현 상무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이렇게 재무부장 직접 연결해서 삼보모터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점장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삼보모터스의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이 얘기도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겠죠. 네. 가장 핵심은 연료.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 전기차 같은 경우 2차 전지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죠. 그렇습니다. 이 핵심이 되는 부품사들은 분명히 지금 밸류에이션도 50배씩 받고 있고 굉장히 성장판에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연기관향 전통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네. 이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회사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어간다면 분명히 큰 위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네. 이를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예. 결국 어떻게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기 이전에 어떻게 빠르게 친환경 향 부품사로 탈바꿈, 시프트 하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예. 중요한 건 이 시프트 하는 도중에 내연기관 향에서 숫자, MS가 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 같은 경우에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네. 작년 대비 올해도 다소간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내연기관의 시장 자체는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예. 그에 비해서 MS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빠르게 친환경 향 그 부품사로 탈바꿈한다라면 분명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매출액을 어떻게 이익률로 끌어내냐가 관건인데 동사가 이번에 2천억 수주로 저는 한 발 내딛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수주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이 같은 그 매출 믹스 개선이 이어진다라면 분명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다들 공감하고 있으실 거예요. 내연기관차의 시대에서 이제는 뭐 아무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겁니다. 친환경 차량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익숙하실 테고 수소차도 당연히 그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 이 각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참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삼보모터스 말씀드리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와도 지금 여기 녹아내린다는 게 아니죠. 매출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키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열심히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부품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라는 점. 그런데 최근에 수주 소식도 뭐 2천억 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3번 모터스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기업 탐방이었죠. 자동차 부품사인 삼보 모터스, 심지어 직접 재무본부장과 전화 연결까지 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주제를 뒤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목 소개 한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SKC입니다. 다들 사실 뭐 SKC 이번에는 뭐 많이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아시는 종목이죠. 2차전지 동방으로 대표되는 SKC입니다.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그 전에 사실 2차 전지 요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그렇게나 잘 나가던 정말 우리가 그 지난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준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약을 했던 쪽이 2차 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 정도부터는 2차 전지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이 전기차의 대표 주자죠. 테슬라의 주가도 뭐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려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점장님, 2차 전지 섹터 일단 최근 상황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노이즈가 굉장히 많죠. 네. 노이즈는 이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고가권에 있나 네. 또는 저가권에 있나에 따라서 반응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작년, 재작년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네. 다소 고가권에 있고 멀티플도 시장 멀티플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죠. 때문에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 노이즈 계속 네. 지속되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갈 줄은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CEO의 뭐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그리고 큰 폭의 가격 인하 정책, 네. 결국 그 끝판대장을 할 수 있는 애플과 테슬라마저 경기를 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한 그 기존의 SK온이 포드와 트리키의 합작 공장을 이제 하려는 걸 철회하면서 철회했다.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노이즈, 의문 사항들이 계속 그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그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뷰는 방향성은 여전하다. 네. 가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성 대비해서 주가가 빨리 갈 때가 있고 네. 주가가 빨리 갔으면 다시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이런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고 가속도의 문제인 건데 네. 지금 방향성 또한 저는 안 꺾이고 계속 유지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여기서 더 밑으로 뭐 무너질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네. 건가요? 뭐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현장에 가보시면 네. 작년 대비해서 더 바쁜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캐파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의 계획을 더 당기고 있습니다. 네. 전혀 시장에서는 뭐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사람도 부족하고 소재도 부족하고 캐파도 부족한 네. 그야말로 이 풀캐파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저는 방향성의 훼손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저는 이 2차 전지의 끝, 네. 전기차의 끝은 뭘까? 저희 그 하우스의 그 베스트 애널이시죠. 자동차 네. 베스트 애널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과정이다. 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 무인차. 무인차를 가기 위해 전기차는 중간에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자율주행차로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이 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전력 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전기차가 필요한데 지금 시장을 애플과 구글 우리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구글이 모두 차지하는 것처럼 네. 애플이 그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아이폰 마켓에서 애플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모두에게 지금 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을 확보한 이유만으로도 이런 그 큰 시장을 계속해서 네. 낮은 비용으로 얻어내고 있죠. 그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니까.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얘기죠. 근데 이런 그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잡고 있는 게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예. 만약 무인카, 정말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차에 타서 운전대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면 그 자동차만으로도 큰 플랫폼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구매, 뭐 쇼핑, 뭐 컨텐츠, 굉장히 디스플레이도 크고 체류 시간도 오래 있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네. 분명 스마트폰에 비해서 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빅테크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전기차 시장의 끝은 그 무인카 네.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 5년, 10년, 20년 뒤든 저는 그 전기차 수요의 확대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순간 빨리 갔다가 늦춰졌다가 빨리 갔다가 늦춰졌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멀리 본다면 당연히 2차 전지 절대 끝이 아니고 아직도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거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아니 올 한 해는 그럼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올 한 해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저는 시속 게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그동안 아웃퍼폼을 했었죠. 그리고 반대로 언더퍼폼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같은 종목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반도체 섹터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면 2차 전지 섹터는 다소 슬로우해져요. 아, 약간 뭐 바통 넘기는 것처럼. 네, 2차 전지가 강하면 다시 반도체 슬로우해집니다. 네, 네, 네. 계속 시속 게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어디가 더 간다고 예상할 수 없죠. 네, 네. 하지만 굳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곳에 뭐 몰빵할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나고 봐야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되 저는 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끝이야.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안 보고 있다가 주가가 정말 거래량도 없고 바닥에 있는 구간에서는 안 보고 있다가 네.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올라왔을 때 관심 가지는 것. 그때 그게 가장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섹터는 아니다. 네. 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물론 지금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전까지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결코 여기서 꺾일 만한 섹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와중에 올 한 해는 뭐 반도체도 있겠고 뭐 시소 게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여기서 관심을 끊고 다른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를 해야 될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SKC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SKC의 이 자전지 사업부 요 현황은 좀 어떤지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동박 사업이죠. 2차 전지 소재 부분 실적이 지나간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지금 저점을 통과 중에 있고요. 네. 실적이 가장 지금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6개월의 실적을 선행할 텐데 저점은 이미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동박의 캐파가 2배 증가가 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후 2위, 3위 업체와의 캐파의 간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한 이번에 캐파 증설이 말레이시아 위주로 증설이 이루어졌는데 말레이시아의 전력 전기세 같은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국내보다 60% 저렴한 국내 40% 수준의 전기세를 보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제조 원가 하락 그리고 이익률 확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캐파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플러스 영업이익률 상승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올해 이 동박의 이익 기여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작년에는 50% 미만에서 40% 수준에서 올해는 50%를 넘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는 한 해거든요. 차이는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SKC는 그동안에 반도체 또는 화학 소재 업체였습니다. 반도체도
성장기가 있었죠. 네. 하지만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라는 걸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그 중화학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사이클을 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화학 업체들은 아무래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분명 어느 순간 성숙기가 된다라면 전기차가 다 보급이 되고 침투율이 뭐 20% 30% 캐즘이라고 하죠. 그 캐즘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성숙기에 들어설겠죠. 하지만 그 성숙기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사업부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을 더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는 사실 5% 됩니까? 지금 굉장히 적은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캐파 증설과 이익률의 확대로 인해서 이 매출 비중이 55%가 온다라면 그동안에 화학 업체가 아닌 반도체 소재 업체가 아닌 이제는 2차 전지 업체로 봐야 되는 시각이 더 많아지거든요. 예. 그럼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줄 수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 SKC는 변신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과거에 필름 사업부였죠. 필름 맞습니다. 사업부 하다가 반도체 사업부로 넘어갔다가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다시 2차 전지 사업부로 변신의 기재고 숫자를 계속해서 키워오고 숫자를 쌓아간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없는 시기에서 관심 없는 시기에서 네. 실적은 통과하고 있고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당장 오른다 이것보다는 네. 충분히 이 여기서는 모아갈 만한 시기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사업부 SKC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 소재 부분 실적 자체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동박이 뭐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이 동박의 기여도가 지난해 한 40%, 근데 올해는 이제 50을 넘길 거라는 점.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박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2023년 올해는요, 동박 캐파 자체가 2배 넘게 증가를 할 거라는 점. 게다가 말레이시아 쪽에 증설이 있게 되면 제조 원가 자체도 하락이 되니까 여러모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마저 보여지는 SKC의 2차전지 사업부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해 한 해 내내 거의 뭐 동박 관련된 기업들 사실 뭐 SKC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가 너무 심하게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 지금 SKC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올 한해 동박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살아날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얼마나 초과하느냐가 네. 관건이겠죠. 분명 어느 구간에서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를 만들 때 이 동박은 알박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SKC가 들어가든 뭐 일진머티리얼즈가 들어가든 누구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간의 가격이 하락할 동안은 공급 과잉이 많았겠죠. 한데 이번에 정말 이제 LG 엔솔이 그 포드의 물량을 받아와서 예. 4조 원 규모의 그 배터리 공장을 다시 증설한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뭐 SKC든 일진머티리얼즈든 누구든 간에 늘어나는 물량을 누구는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감당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캐파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알박이나 동박 같은 경우에 이 2차 전지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니라 함께 늘어나가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뭐 하락 사이클을 탄다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텐데 만약 이번 뭐 그 LG 엔솔의 투자가 정말 과시화된다라면 수요 초과의 국면으로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SKC, 많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단히 좀 차트 좀 보면서 이 적정 주가 레벨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 간단히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예. 뭐 가격 전략은 제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네. LG 엔솔이 답을 줄 것 같아요. 네네. LG 엔솔이 오버행 이슈가
아마 27일, 28일 이 정도에 그렇죠. 예. 있을 텐데 그 오버행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보통 나올 물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걱정이 많아지니까. 네, 주가는 그 물량을 해소되고 난 뒤에 움직일 텐데 지금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결국 그 뭐 LG엔솔이라든가 셀 업체들의 방향성이 SKC의 이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네. 이 셀 업체들의 바닥 대비 상승률 대비해서 SKC가 뒤처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KC만 볼 것이 아니라 셀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면밀히 좀 추적해 보면서 SKC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SKC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메리츠증권 이건 지점장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건 지점장 모시고 두 기업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부품사인 삼보모터스, 그리고 이산전지 동반업체죠. SKC까지 상세 내용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